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반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반란정당 국민의힘 때문에 좌절되면서 이제 국민의 분노는 한동훈과 국민의힘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가 아직도 국군 통수권 자리에 그대로 있는 현실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고 엄연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 헌법 질서 위에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한동훈은 마치 자기가 윤석열한테 대통령 자리를 넘겨받은 것처럼 국무총리까지 당사로 불러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이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비록 반란 숙의 윤석열의 탄핵은 일주일 늦어지게 됐지만 차제에 저 반란 정당까지 싹 다 정리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이번 주에 어떤 제품 여러분께 소개할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드시고 힘내시라고 정어리몰의 베스트셀러 순살 장어탕 준비했군요. 입맛도 떨어지기 쉬운데 따뜻하게 입맛을 북돋아주는 순살 장어탕 드시고 속 든든히 하셔서 힘내서 잘 싸워봅시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경북 꿀사과 이번 주까지 또 다음 주까지는 계속 그 맛이 유지된다고 하니까요. 경북 꿀사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 두 분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의원님께서 그래도 정보가 제일 많으시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쪼가리가 막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나오는데 과연 국민들은 저 쿠데타가 어떻게 이루어질 뻔했는가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걸 아셔야 지금 검찰의 수사를 맡긴 게 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건지.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조금 더 체감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냥 뭐 대통령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계엄해라 그래서 장관이 공수부대 뭐 국회 출동시켰다가 뭐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막혀가지고 실패한 건이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은 정말 위험천만한. 지금 사태가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 거는 10%도 안 돼. 10%도 안 된다. 10%도 안 돼. 우선 저기 갑자기 시간의 문제인데 이거는 11월 말부터 준비된 사건이에요. 그다음 이게 내가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예, 우선 11월 말부터 벌어진 거고 그다음에 저기 규모도 거의 모든 공수부대 출동해요. 그러니까 이미 당일날 1공수, 9공수가 국회로 왔잖아요. 그다음에 707 부대가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알고 선관위에는 이제 3공수가 왔는데 보니까 저기 전라북도에 하나, 전라남도에 하나 각각 7공수, 11공수가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 익산, 그다음에 담양에. 여기에 각기 7공수와 11공수가 있는데 이미 출동 명령이 내려졌었고. 그다음에 인천의 남동구에 있는 상공수, 저기 그 부천 쪽에 사령부가 있는 여기는 출동을 하다가 우원식 의장이 의결하는 바람에 되돌아갔고 출동을 했다니까. 그러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가 병력 투입이 있었는데 되돌아갔다. 그다음에 원래는 초기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후에 이 공수부대가 이제 100명 단위가 아니라 1000명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회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다른 장소, 예를 들면은 뭐 각 당사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기 점령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여기부터는 제 추정인데. 그러니까 특전사 예하 모든 부대가 다 출동 대기 상태였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출동 대기는 우리가 12월 3일 날 그 계엄 선포부터 봤잖아요. 12월 2일 날 공수부대 여단장들이 전부 특전사에 모였었다. 12월 2일 하루 전날 월요일 날. 그날 특전사령관이 여단장들한테 모종의 대기 지시를 내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튿날은 이제 극소수의 정예부대로 의결만 맞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계엄 상황. 예. 그러니까
다 통제가 들어가는 진짜 계엄 상황. 이걸 하기 위한 추가 병력 투입이 됐는데 거리가 먼 데는 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짧은 인천 쪽에서 오는 상공수 같은 경우는 시간을 놓쳐서 오다가 되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 또 우발적인 요인이 겹쳤는데 헬기가 늦게 뜬 게 이게 신의 한 수 진짜 천무신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는 공군하고 협조가 안 돼서라 그랬는데 그건 내 잘못된 설명이고 내 다른 방송에서 훈련 상황 대기인 줄 알고 부대원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대기 상태였거든요. 예. 그때 한번 풀려. 그래서 퇴근 지시를 했는데 아니야. 다시 대기해. 이래가지고 여기 오늘 707 대대장도 얘기를 하지만 야, 다 들어와. 막 퇴근하는 병력을 다시 불러들여 대기시켰다는 2번 대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헬기 12대를 특전사령관은 대기를 시켰었습니다. 여기서 뭐 24대라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훈련 상황이면은 날씨가 조금만 남아도 비행 취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발이 날렸다고 그날. 여의도에도 눈발이 기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천에서 오는 헬기가 그 한강을 따라 비행하다 용산을 경유해서 여의도로 와야 되는데 눈발이 날려가면 기상을 체크하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는. 그럼 국회에 내린 헬기는 어디 소속입니까? 이거는 특전사 항공대 소속입니다. 이건 특전사령관 직속이고 예. 특전사령관 자기에게 배속된 헬기가 있어요. 각 공수여단이 아니라 사령관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럼 헬기가 여기 애당초 있는 출동하기로 한 항공대가 잘 안 됐고 특전사 헬기가 먼저 왔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특전사 헬기가 그 헬기예요. 예. 그런데 제때 안 뜬 건 날씨 때문이었는데 이게 훈련 상황이 하면 자동으로 취소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점검 중입니다. 이러니까 제때 뜰 줄 알았던 특전사령관이 항공대장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떠야 돼 임마. 그랬는데 목표가 11시까지 국회 도착인데 이게 이런 실갱이라는 동안 48분이 늦어진 거야. 그 사이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 들어온 거죠. 하늘이 시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벽대전에 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뭐 조조가 졌다 그러더니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기상과 지형은 뭐 전투의 불변의 요소예요. 하늘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곽종근이죠. 그 특전사령관이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이랑 이렇게 박선원 의원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대다수가 면피용, 꼬리 자르기, 그 다음에 중요한 진실은 생략한 일종의 어떤 그 긴급한 자기 구제 내지는 부대 보호 차원이었다고 보여지는. 그러면 이자도 당장에 지금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거의 뭐 지금 며칠 동안 일주일 가까이 지금 아주 쏙 떠지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오늘 707 대대장 얘기는 계속 가는 중에도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디까지 갔냐, 예. 도착했냐, 진입했냐. 근데 그거는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닥달을 받고 하는 전화라고. 예. 대통령이 그때 어디까지 갔냐 막 이러니까 대통령도 11시까지 상황 끝내야 되는 걸로 보고받고 그렇게 알고 그거에 맞춰서 그 계엄 포고 계엄 비상계엄 담화 발표도 다 작전 계획에 나온 시간대에 맞춰 대통령이 하는 거고 자기가 지휘를 하는 건데 헬기가 안 떴어? 여기서부터 격분으로 해가지고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한테 헬기 지금 어디 갔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현장 지휘관한테 전달이네. 언제까지 가냐. 그래가지고 왜 들어가냐 그러는데 150명은 못 되게 막아라. 이 지시를 받은 거야. 예. 707 부대장이. 그런데 진입할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150명 뭘 어쩌자는 게 지금 수백 명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이 의사봉 두드리는 걸 막아라 이게 지시사항이거든요. 예. 이게 막아라 지시사항인데 특전사령관이 이제 기자회견 할 때는 요 얘기는 쏙 빼고 나는 의사당에 진입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회의장으로. 예. 그런데 진입하고 안 하고는 그건 상황에 따른 얘기고 애초 자기가 150명의 의결정족 수가 되는 걸 막으려고 했다. 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예. 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발적으로 안 되는 것만 주저리 얘기하는 거지 본래 그 목적과 의도
이거는 150명 이걸 막으려고 작용했던 거다 이거지. 그랬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땅땅땅 두드렸어요. 이제 새벽 1시에. 그때 계엄사령관이 거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만 고개를 뚝 떨구고 아주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더라. 못 막았거든. 대통령 지시를 이행을 못했거든. 그러면 박한수 이자도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단계는 이제 김용현하고의 그 지휘 라인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박한수 경우에는 이제 계엄 포고령 사인을 첫 번째 업무로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 나와가지고 국회에서는 어리버리한 척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몰랐다 포고령도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건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거고 장관이 다른 라인으로 이미 다 지시를 하고 있었던 근데 일단 명령을 이행을 못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을 것이다.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게 사진에도 자기는 부하들이 다 찍어놨대. 그러니까 딱 곽중근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다른 라인의 제보가 들어오는 거죠. 예. 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야. 사령관하고 같이 있던 그 지휘 통제실 상황실에. 그래가지고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실은 언론 보고 계엄 선포 알았다는 곽중근 사령관에게는 진실성이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심지어 여인형도 언론 보고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꼭 작전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게 제가 이 전화를 한 게 금요일이거든요. 그날 김병주 의원하고 곽중근 사령관 인터뷰가 있던 날 나는 그날 제보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지금 1공수와 9공수 그 출동부대에서 부대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래 오기로 한 부대부터 또 오다가 되돌아간 부대부터 이 전모를 알 수 있는 그 자료들이 편집되고 있다는. 예. 그러니까 오늘 국방위가 열리는데 거기에 제출할 자료용으로 지금 편집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 계엄 선포 보고 아는 걸로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드러나질 않고 있다. 그래서 사령관이 부대 보호하려고 그럴진 몰라도 어쨌든지 간에 수사가 들어가면 이건 진실이 아니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된다. 근데 그동안에 수사가 한정없이 늦어지는 거야. 예. 그리고 김선호 차관이 국방부 차관. 아무 일도 안 해. 이건 아예 증거인멸하라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지금 몇몇 직무정지는 시켰지 않습니까? 직무정지 시키고 그 관련 자료를 보존해라고 한 게 사흘이 지나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적하다 보면은 김선호 차관이나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의문이 되는 게 장관을 그럼 누가 보좌 했느냐? 예. 장관 혼자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연락할 게 뭐 수십 통이고 용산하고도 이게 조율이 돼야 되고 뭐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복잡하거든. 그 상황 통제하는 상황실이 어디 있었을까? 네.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이게 비밀 지휘소거든요. 지휘통제소가 말고 지휘통제소 말고 또 다른 국방부 아니고 예. 합참 아니고 아하. 방첩사입니다. 방첩사에서 방첩사에 비밀 지휘소가 있었던 건데 여기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입니다. 예. 거기에 정보보안팀이 있어요. 여기에 컨트롤 타워가 형성된 거죠. 주행 운전 다 도감청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거기가 12.12 때 30경비단 같은 그 모인 장소가 거기가 컨트롤 타워였거든요. 그게 이번에는 방첩사 사이버 보안국이죠. 그러니까 거기로 모여든 여인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2.12 군사 쿠데타 이런 걸 롤 모델을 좀 삼아가지고 이번에도 방첩사가 당시 보안사처럼 완전히 센터가 돼가지고 딱 흔들어야 되겠다. 그때도 보안사인데 근데 보안사 방첩사는 정보기관이라서 기획은 하는데 이 지휘 라인은 아니거든. 실병을 기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인 어떤 뇌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면은 지휘관한테 이런 어떤 작전 지침을 보자고 하려면 지휘관한테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휘관의 작전 참모라든가 정보 참모라든가 이런 데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사령관을.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운영 체제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기획은 방첩사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거 갖고 부족하거든. 그러면은 장관의 비밀 지휘소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지휘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비밀 지휘소가 지금 거의 제 눈엔 보여요. 합참 차장인 것 같아요. 아. 합참 의장은 말을 안 들었고. 의장은 해군이고 믿을 수가 없고. 예. 그다음에 툭하면 말 안 듣고. 예. 이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계엄 사령관에서 배제한 거 아닙니까? 배제했고. 그런데 그 밑에 합참 차장이 여긴 육군 대장이거든. 육사를 나온. 이놈은 그러니까 몇 기입니까? 가만히 있자. 거기가 48기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 김용현보다 한번 좀 10기수 봐야 아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특전사령관이 아마 이 그룹이 48기로 보여지는데 예. 이분은 또 재밌어요. 부인이 뭐 경찰이라는데 그 경찰 면서 김건희 여사 또 경호 지원대장 합참 차장. 예. 그래가지고 애초부터 이 최근에 합참 차장으로 왔거든요. 이름이 뭡니까? 정진팔. 정진팔. 예. 예. 정진팔도 지금 직무정지를 내린 상태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기는 아예 아무도 주목하질 않아요. 방금 전에 속보에서 정진팔 이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요? 기영사 부사령관입니다. 예.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진팔. 검찰 특수본이 소환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환 이름, 예, 이거는 소환해서 제가 이름을 봤습니다. 어제부터 예. 우리가 언론 누구도 지금 눈여겨보지 않는 정진팔을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예. 어제 저녁부터거든, 제가.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48기예요. 곽중근 특전사령관 동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아무리 봐도 수상한 게 계속 합참의장을 제끼고 김영현하고 직거래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운영 체제는 정진팔이 관리했을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지금 김종대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브레인 역할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했고 그다음에 수적으로 움직이는 운영 시스템은 정진팔 합참 차장이 맡아서 지휘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합참 인력 일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엄이나 작전 계통에. 예. 원래는 작전본부장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걔들은 말 안 들으니까 저번에 원점 타격하라는 거 거부한 세력이거든.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진용을 갖추는데 요런 진용은 11월 대략 20일경부터 준비된 시스템이다. 그때 요거에 맞춤식 인사를 했거든. 그리고 한 가지 보면은 11월 말에 계엄 토의를 할 때 방첩사 참모장 예. 투수타가 말을 안 들었나 봐요. 대들었나 봐. 아. 이건 안 된다 이런 게 이건.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쫓아버리죠. 그리고 말 잘 듣는 놈을 안 치지. 지난번에 있었던 군 장성 인사도 다 쿠데타 음모를 위한 그렇죠. 세팅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제보인데 예. 이번에 군 정기 인사가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네. 원래 늦어도 11월 초에는 해야 돼요. 그래야 동계 시즌에 인사 이동이 있는데 11월 말, 즉 11월 25일로 늦어지면서 그때 눈치를 채서 해야 되는데 네. 육군 삼성 장군 인사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부대원들이 보기엔 우리 특전사령관, 우리 사령관 곧 갈릴 거거든? 근데 그냥 있네? 그런 게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가 인사가 다 중지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군단장급 3스타의 최고 요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인사를 안 하려니까 육군의 인사, 3스타 인사 전체를 중단시킨 거지.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방첩사에도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갈아치우고 이래가지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배신하지 않을 이런 어떤 장애물 제거가 방첩사가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 또 거기서 얼마나 이게 치밀했냐 하면은 방첩사의 주요 작전부대 나가 있는 방첩 부대장들이 있어요. 여기를 일부 인사를 갈아치워가지고 얘들한테 임무를 준 거죠. 이렇게 공수부대가 이동한다 어쩐다 그럼 이게 전투부대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합참의장한테 보고가 당연히 올라와야 돼요. 예. 그거를 차단하는 임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실병이 기동할 때 그 정보를 외부로 안 새 나가게 하려면은
방첩사의 기능이 정보 라인을 장악해서 통신선을 끊어버린다든가 의장한테 보고되는 거를 지체시킨다든가 이래서 합참의장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고 또 미군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안보 상황의 변화는 이게 한미 연합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미군한테도 이게 중요한데 고 연합사나 주한미군 쪽에도 정보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요인을 이걸 또 방첩사가 맡고 있는데 그러려니까 이 방첩사가 일부 기획 임무를 기획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걸 다 관장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돼요. 의원님 지금 한미연합 방위 체계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교환이 없는 작전을 위한 병력 이동은 제한돼 있습니까? 네, 그게 우리 합참 의장이 이 전투부대에 관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을 어떻게든 배제시키고 또 주한미군은 이 계엄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은 행안부 장관이 건의한 거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비상계엄은 대프콘 선포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절차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조치가 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대프콘이 격상돼요. 이제 3로. 지금 평소에 4거든. 요게 3로 격상되면서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의장과 그 한미연합사령관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가 있어야 되고 계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해 놔야 그 대포콘 격상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사실 대포콘을 선포하지 않는 비상계엄은 없어요. 그러면 미군이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일단 차단한 거죠. 그래서 전쟁 선포는 그 계엄령 선포, 대포콘 격상, 대포콘 3, 그 다음에 국민 총동원령 선포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분노하는 것도 그런 것이 요인이 좀 되는 겁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계엄했다 그러는데 저기 이거는 비상계엄은 전시, 준전시 체제로 가기 위한 절차거든. 원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근데 사변은 치안 사태니까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앞에 전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전쟁 절차거든 이 비상계엄이. 예. 그리고 대포콘을 자기들이 격상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연합방위에서 이런 게 되고 그걸 협의해야 되는 의무는 합참의장이 지고 있으니까 의장도 몰라야 되고 연합사령관도 몰라야 되니까 이때 방첩사의 역할은 다 이 소통 통로를 끊어놓고 정보가 새지 않을 충성스러운 그 내부 이너 서클만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이제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방첩사 내에서도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쫓아낸 거예요. 지금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미 치밀하게 계획이 돼 있었고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드러나 있는 병력 규모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수천 명 단위로 올라가는 병력 투입이 예정이 돼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계엄 문건 그대로 가려고 했던 거다. 예. 지금 일부가 그때 계엄 문건의 초기 단계로 실제 갔거든. 그리고 경찰과의 협조 체제가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경찰청장이 계엄 사령관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1차로 특수부대는 그 특전사 예하부대는 그 정치인들을 그 감금 체포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던 거였는데 외곽 봉쇄는 전부 경찰이 맡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도 지휘체계 혼선으로 그때 안 됐던 거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거는 그 선행 연구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계엄 문건.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레퍼런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술 마시고 헷가닥 해가지고 계엄 선포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군요. 이미 치밀하게 다 준비가 돼 있었다고 그럼요. 봐야 8월부터죠. 따지고 보면. 6월. 아니 뉴스타파 보니까 그 협약서 국가수사본이나 방첩사령부 업무 협약서가 나왔잖아요. 그게 6월에 부승찬 의원이 폭로한 겁니다. 근데 이게 협약이 계속 5년 단위로 유효하게 계속 무기한 되는 거 보니까 얘네가 완전 독재를 꿈꾸고 했던 거 아닌가. 그건 이제 부승찬 의원이 폭로한 건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경호처장 때 다 준비된 시스템이에요. 그건 김영현이가 그 당시에는 경호처장이었다고. 소름 끼친다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실행을 염두에 두고 그거는 이제 김용현이 국방장관 와서 얘기고 그다음에 11월에 이 쿠데타 맞춤형 인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 이후라는 게 중요한 게 모든 걸 쿠데타에 맞추다 보니까 비정상적 인사를 했거든요. 이게 있고 나서 11월 말부터는 초읽기에 들어갔던 거죠. 예. 예. 김용현이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방첩사령관 불러가지고 식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올해 3월입니다. 그때부터 준비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다 법령, 제도, 시스템을 점검하던 시기예요. 예. 그때 제가 이 방송도 그러고 내가 정말 그때 계엄 얘기가 김민석 의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 군 쪽으로 시선이 집중될 때 제가 하나 폭로한 게 있어요. 예. 여러 군데서 얘기한 거라고. 경찰의 편제가 4월에 바뀌었다. 그게 뭐냐면은 서울경찰 주관으로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유사시에 지방청에 속해 있는 그 기동타격대를 서울경찰청이 불러들여서 통제하는 계획이 완료됐다.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기동타격대는 지방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바로 서울청장에 배속된다.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이번에 실제 실행이 됐는데 서울경찰청장이 가포비상령을 그러면 선포를 해야 예. 출동 대기를 해서 기동대를 지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당일날 언론에 보면 경찰에 가포비상령 선포됐다는 기사가 쫙 올라와. 이거는 그 원래 서울경찰청장 계획은 지방청의 그 경찰 인력을 5,000명을 지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전상 그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5,000명이 안 온 거예요. 그거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기가 패싱당했잖아요. 합참의장하고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왜 무슨 근거로 가포비상령이냐고 내부 혼선이 벌어졌다고. 그 제때 경찰이 증언이 안 되는 바람에 봉쇄가 풀렸다가 또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두 번을 한다고. 그게 이제 경찰의 그 지휘의 문제고 현장 경찰은 두 사람한테 지휘를 받고 있었어요.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각기 다른 지시가. 경찰청장은 풀어주라 그러고 서울청장은 막으라는데요. 그러니까 계엄사에서 맞아. 놀래가지고 경찰청장한테 줘요. 그래 나중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때가 늦었지. 그치. 그래가지고 봉쇄를 못하고 경찰이 드문드문 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담 넘어 다 들어가.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이 북한의 움직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저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이 무슨 짓을 해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특전사 707 특임단 국회에 쳐들어왔던 그 부대지요. 그 부대의 김현태 대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밝힌다라고 얘기하면서 특전사 707 특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기로 몰았습니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저는 사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제뿐입니다. 그래도 지금 707 특임단장, 저 김현태 대령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잘못했죠. 그렇지만 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시킨 거다. 그래도 이런 모습은 군인답지는 않습니까, 김종대 의원님?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용산 국방부 컨벤션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예. 민원실이 있는 큰 길가에 거기 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가 국회 증언도 못하게 하고 예. 이틀막을 당하니까 부대를 이탈한 거예요, 지금. 근무지 이탈, 탈영해서 하는 지금 기자회견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냐, 이게. 그래가지고 하는 기자회견이고, 그 요지가 제가 그 어제부터 폭로한 저녁 7시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2번 출동 지시가 내렸다. 그런 말 했는데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대로야, 제가 제보받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예. 김용현이 계속 닥달했다. 1분에 한 번씩 전화 왔는데 사령관이 지휘통제실에서 전화했는데 장관 지시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막 전달했다. 그런데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거였고 막으라 이거였다는 거죠. 예. 하여튼 군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부릅뜨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특임단장이 저렇게 울면서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다. 부대원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 하는 모습에서 뭐 군인답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용현부터 지금 곽종근 사령관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것 쭉 보면 군대에서 가장 즐겨 쓰는 게 기만 전술입니다. 상대방을 속여야 상대방이 방심하고 그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군대 들어와서부터 배운 것이 그 짓이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김용현은 보십시오. 실실 웃어가면서 아니 의원님 그렇게 지금 뭐 계엄한다고 그러면 국민 누가 믿습니까? 군도 안 따라갈걸요. 그런 얘기를 했던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계엄 준비를 착착착 해왔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만 전술이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12월 3일 날 계엄 전에 12월 2일 날 월요일 날 특전사에서 사령관과 여단장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그 다음 날 모의를 했던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그 밑에 연대장급이니까 한참 미치지만은 그 위에 여단장들부터는 움직임이 수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자료는 다 파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양심 선언이 없으면은 완전히 사건을 왜곡시켜서 지금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국방부를 점령하고 수사의 은폐 조작을 이걸 이미 충분히 할 만한 시간입니다. 지금도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 윤석열이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고요. 임명장도 지금 주고 막 그런 지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해임하고 자기가 무슨 거나 이렇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직무를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한동훈이 지금 행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권한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위임이 안 돼. 국군 통수권은. 그러니까. 이게 왕이고 세습입니까? 그건 위임할 수 있는 행정 사무가 아니라고. 아니죠. 네 거냐고 그게 네 거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알 수 있는 게 여인영이나 김용현이요 국회에 나와서 했던 행동들 보면요 의원들 막 깔보고 그리고 심지어 뭐 당신 전두환이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 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죠. 그러니까 다 계획되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가 장세동이냐 그러니까 그 소름 감사합니다. 끼칩니다. 저는 그 태도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지금 마음대로 떠들어봐. 내가 개헌만 하면 너네들 바로 저기다 집어넣어놓고 들어가자마자 가발 벗기고 눈썹 뻗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들. 아니 그러니까 다 계획돼 그 있었던 국정감사 하던 날 제 채널에서 방송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생생한데 나는 저 국정감사 장면이 계엄 사전 연습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태도는 계엄 선포하면 너희들 나한테 다 주고 그렇죠. 딱
딱 그 메시지다, 저게. 이거 지금 계엄을 염두에 둔 어떤 사전 연습 같은 분위기로 이 국정감사를 끌고 그러니까 가고 사전 있다. 연습이기도 하고 이미 계엄을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 마음대로 떠들어 봐라. 그때도 보십시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여인영이 그러는 건 더 뜻밖이었는데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있거든. 굉장히 젠틀하고 스마트하다고. 근데 저 사람까지 저런다? 아, 이거 김용현이한테 뭔가 사인을 받은 것 같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날 방송한 기억이 나고 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인물 중에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예. 이걸 수십 번을 얘기한 딱 하나의 인물이 김영현이었어. 그건 내가 작년부터 아예 뭐 인수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인데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권력에 한이 맺혀 있다. 고 다른 망상이 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고발당했잖아요. 저기 청공권 말고 또 고발당한 거 아니요. 김영호 때문에. 김영현한테. 네. 그래가지고 경찰에 변호사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2번을 조사받으면서 아예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한이 맺힌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국민에 큰 누를 끼친다는 취지로 난 말했다. 그러니까 기소가 더 잘 되는 거야. 이게 모욕할 의도가 있느냐를 조사하는데 이놈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맞네? 이래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올려버린 거야, 이거를. 근데 의원님 네. 어떤 것이 한이 맺힌 겁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 기록을 너도 봐라. 이렇게 하려고 제가 법적인 불리한 걸 알고도 진술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이 사람은. 지 사성장군 진급 안 시켜줬다고. 하극상 막 장관한테 대들고 뭐 하고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그 권력욕을 충족시키려고 소신은 아침 저녁이 다르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대 생활할 때도 자기 상관에관해서라면은 자기 실력과 전문성으로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제 나라 황공 때 여가라는 간신이 임금이 입맛이 떨어지니 아들을 삶아서 어린 3살짜리 애를 살려 황제의 입맛을 돋궈줬다는 거 아니야. 그런 간신이란 말이요. 이 양반은. 반면에 자기 아래 사람한테는 완전히 지옥의 사자같이 된다고. 이런데 진급이 안 된 그 한을 안고 이게 됐는데 이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민주당으로 입당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어. 아이고야. 오히려 이런 놈이 더 위험해. 이런 놈이 더 위험하다고. 그렇죠. 전형적인 강약 약간 그 스타일이네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 가서도 그러니까 경찰이 다 적질 못하더라고. 일부만 적더라고. 그래서 다 적으시라.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이러시면 본인한테 불리한데 그래가지고 안다 나도. 그래가지고 처벌해라 말이야. 나 재판에서 따지고 싶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기소가 쉬워진 겁니다. 그 진술이 남아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양반이 집무실 이전부터 그 경호처장 할 때 행태를 보고 하는데 이틀 막. 진짜 방송에서 제가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는 얘기를 수십 번을 했어요. 예. 그랬던 인물은 이거 한 명밖에 없다고, 이 정부에. 김영호. 자,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국수본 뭐 다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뭐 검찰은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그리고 뭐 대통령도 요건 맞으면 긴급 체포 가능, 출국 금지 검토 중,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 가능, 지휘 고하 막론하고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종대 의원님 지금 이렇게 막 중구난방인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일원화가 안 되면은 서로 충돌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간섭하고 충돌하는 양상이 되고 지금 공수처까지 뛰어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삼원화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피의자는 지금 김용현은 검찰에 구속돼 있는데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고 그리고 지금 속보로 들어간 게 경찰이 방첩사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그러는 거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저 방첩사령을 참고인으로 부르겠다 그러고
난장판이 되는 거지, 난장판이. 거기에다가 검찰이 계엄 선포되던 포고령이 나오던 시점에 대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슨 회의가 열렸을까? 검찰에서 회의 내용이 뭘까? 계엄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아. 대한 말이야.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현재 지금 내란 관여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침을 받고 검찰도 자체 회의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자체 회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검찰에 수사를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 경찰도 다 계엄 계엄사의 의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검찰은 어땠을까? 나는 계엄사 포고문에 맞춰가지고 검찰의 자체 계엄 계획. 그 원래 평소에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모든 기관은 계엄 실무 편람이 다 있어요. 그거 점검하고 있었겠지. 임찬 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상설 특검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답일까요? 탄핵이 답이죠, 사실은. 일단은 직무가 정지가 돼야 모든 기관이 다 무너질 거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방금도 국방부에서 군통수권자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진짜 이 위헌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은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주마다 계속 될 때까지 지금 탄핵을 이제 민주당 하기로 했는데요. 못 견딜 겁니다, 아마. 지금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국민의힘들이.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구도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못 견딜 겁니다. 예, 상설특검도 답이지만 무조건 대통령부터 징정시켜야죠.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금 수사 주체가 정해져야 될까요? 아니, 그래서 상설특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나중 얘기예요. 대통령부터 내려와요. 언제 임명할 거야? 상설특검. 언제 조직자고. 근데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는 외교를 비롯한 국정 전반을 이제 그런 어떤 과도 체제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떤 얘기라고 저는 예, 그거는 뭐 이제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서 지금 미국은 계엄 당시보다 지금을 더 위험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 예, 탄핵에 실패했거든요. 이 상황에 어제 갑자기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은 쥐새끼처럼 지금 숨어서 어디로 도망갈까 두리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대는 기강도 지금 해이해져 있고 책임 있는 놈들은 다 지사할 길 찾고 있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때야말로 가장 안보가 취약한 순간 아닙니까? 우선 군의 지휘 체계가 지금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옛날에 60년대 말에 무장공비 사건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이후로 가장 취약한 그때 막 향토 예비군 제도도 그때 생긴 거예요. 예. 또 94년 불바다 위기 이후로 최대 위기다. 그땐 대포콘 직전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안보 상황에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완전 당나라 군대 돼 군이 있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될지 몰라.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똑똑한 장군 2명이 지휘하는 것보다 무식한 장군 1명이 지휘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군에서는 더 유니트 오브 커맨더. 그러니까 지휘 통일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천재도 지휘자가 둘이면 군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 군, 경찰, 검찰 등에 대한 지휘자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어떤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냥 매뉴얼에 의해 나는데 결심이 필요한 순간에 어렵다는 거지. 예. 그때는 누구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그렇게 오판을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김정은이 그런 짓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우리 안보 상황이 취약한 틈을 타서 무슨 도발을 일으킨다면 당장의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지금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빨리 한미 위기관리 회의가 개최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놈이 없는 거야.
저기 그 미국하고 이걸 협의하는데 누가 나가? 권한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리고 없어서. 미국은 네. 쿠데타 세력하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장관 뭐 방한 일정 이런 게 다 취소된 이유가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쿠데타 세력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 4대 강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 단위가 존재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이건 계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죠. 바다코코나님이요. 김종대 의원님께 좀 여쭤봅니다. 방금 전에 인터뷰한 707 단장이 T맵을 보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런데 그 707 자체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방첩사 요원이 그때 같이 동행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707은 행동부대고 그 안내자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결합이 됐는지 또는 결합이 안 됐는지 그랬는데 우리가 초기 정보는 그 국회의사당에 투입될 때 방첩사 요원들이 동행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707은 저 얘기대로 하더라도 왜 방첩사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됐느냐 이것도 아마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도 의원 보좌관들이 대규모로 밀집회의에서 그 조금 약간 차질이 생겼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국방부에 국회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군이 와 있거든. 그 사람들이 안내 역할을 지침을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끌어내리는 겁니다. 사실 하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국민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하는 걸 보고 참 미련한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도 맞지 않는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머리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하야를 하잖아요. 지금 뭐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데 언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탄핵에 동의해가지고 탄핵을 끌어내리면 지금 한동훈은 차기 대권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요. 대통령 선거 나올 거면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뭘 보여준 게 있습니까? 그러면 탄핵을 하는 것이 하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아주 미련한 놈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하야를 해서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고리가 돼요. 대통령 자리가 없으면 헌법에 의해서 그게 60일. 며칠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60일. 있죠. 60일이죠. 60일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탄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무정지를 시키고 헌재에서 심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90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지금 뭐 지난번에 박근혜는 80일인가요? 네. 했을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60일이니까 지가 대통령 준비하는데 시간을 더 벌 수도 있다 이 말이 옳시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지금 당장 뭐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빠져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미련한 짓 아닙니까? 굉장히 미련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말이 박근혜 탄핵 때도 나왔거든요. 근데 질서 있는 퇴진이 뭐예요? 뭐가 질서 있는데? 무슨 뭐 맛집 대기줄이에요? 번호표 뽑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헌팅 포차에서 무슨 번호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질서 있고 퇴진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아무런 청사진이 없이 자기들이 주머니에 있는 권력 나눠줍니까? 아니 그게 누구 건데요? 권력 이 권한이 누구 건데 지 거야 이게? 국민이 그냥 부여한 권한을 자기들이 이거 뭐 먹고 싶으면 먹는 뭐 뭣도 아니고 뭡니까 진짜. 그래서 저희가 국민이 일요일도 나온 거예요. 토요일도 나왔지만 지금 제가 목이 다 쉬었는데 그때 그 소리에 치는 그 국민의 함성을 들었으면요. 질서 있는 퇴진 따위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질서 있는데. 박근혜 질서 때는 있게 퇴장을 하라고 질서 있게. 박근혜 때는 초기 구호가 이제 탄핵 얘기 안 나올 때 하야하라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질서 있는 퇴진이죠. 예. 그때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죠. 맞아. 탄핵안도 발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구호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박근혜가 퇴진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야했으면은 굳이 100만 명씩 광화문에 모이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 고통도 줄일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저기 위급한 탄핵돼야 될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맞지. 이거는 뭐냐 하면 오히려 저 탄핵 내란 세력들이 지금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주고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위험천만한 아니 지금이야말로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이 질서를 바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저는 추경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분명히 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리 알았을 거예요. 저는 어떤 점을 주목하냐면 윤석열이 한덕수랑 누구야? 추경호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연락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저는 이게 개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전에 통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야 막아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저기 할 테니까 너는 그래가지고 추경호 이자가 당사로 모여라 국회로 모여라 막 헷갈리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알았는데 거짓말로 전한 거죠.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추경호는 내란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가 내란 쪽으로 처벌될까봐 지금 이런 식으로 막고 이런 짓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알려지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명히 정신 바짝 차릴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의원직 제명, 지금 제명직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아이디어라고 내주셨어요. 재적 의원 3분의 2로 지금 탄핵안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못 나오니까 막 관련된 놈들 제명해가지고 재적 의원 수를 줄이면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도 대통령 탄핵하고 똑같은 의결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예요. 동료 의원을 제명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추경호에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추경호가 내란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게 드러나고 또 이렇게 고의로 의원들 혼선을 빚게 해가지고 표결에 참여를 못하게 할 것이었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그리고 그동안 추경호가 보여줬던 그런 짓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번에 3분의 2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근데 이미 뭐 내란죄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의원직 제명은 뭐 그건 나중에 되든 말든 일단은 내란죄 조사를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이니까 일단 저건 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하는 거지만 본질은 내란죄 조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사법 과정으로 가는 게 맞고. 의원직 제명은 이미 원내대표 사퇴했죠? 다시 재추대됐나? 다시 재신임됐습니다. 다시 재신임되고. 그런데 이때부터는 한동훈과 한덕수, 추경호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논의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어떤 원내나 당대표 회담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야당이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국가의 헌법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대는 이 세 사람 중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분별력 있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 가장 급선무는 내란의 잔당 세력 소탕입니다. 이걸 안 해놓고는 어떤 합의를 한들 다 불안전하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란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소탕과 그 협조자들, 저는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그다음에 또 국무위원 상당수, 그다음에 추경호 대표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들이다. 근데 이자들하고 국정을 협의한다? 아이고 위험천만하네. 아니 범죄자들이랑 무슨 국정 위험천만한 얘기 좀 하죠. 범죄자들이랑 제가요 일단 이 방송 마치고 지금 다 고발장 써놨는데요. 그 국민의힘 105명 의원들 저 내란 공범죄로 지금 고발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지금 고발장 다 써놨어요. 지금 제출. 나홀로님이 김종대 의원님께 질문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김종대 의원님 왜 그런데 신혼식은 지금 아무 말이 없는지 혹시 플랜 B가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11월 말에 신혼식을 해임하려고 그랬습니다. 아하. 그 신혼식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엔 태극기 부대 같은 아주 꼴통인데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나아 보여. 신혼식이 개엄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안보실장에서 해임 조치가 발표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꼴통들은 솔직하거든. 그리고 예측이 되거든. 근데 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무슨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 같고 극단적 언사는 안 쓰는데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그게 김용현 여인형이야. 이자들이 더 위험해. 차라리 아니 나는 태극기 부대인데 법은 지킬 거야. 이러면은 더 골치 아파요 이거. 박안수가 예전에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엄청난 참군이처럼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박안수가. 근데 지금 저기 내란 수계와 동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고 네, 보면 진짜 책임이 끔찍해요. 있죠.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들 오히려 끔찍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보수 진보로 갈라놓고 그걸 이용하면서 자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험하구나. 나 이게 새삼스러운 또 발견이에요. 지금 정신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온전한 게 남아있으면 윤석열은 당장 하야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으로 봤을 때 그럴 놈이 아니고 아마 버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토요일 우리 국민들은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경향신문 한겨레 일면 사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경향신문 한겨레. 네.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얼굴을 다 이렇게 깔았지요. 지역까지 다 나왔네요. 예. 지난번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명 한 명 호명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 모두 기립해서 그 이름을 외쳤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있는 100만이 넘는 군중들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들어와라 라는 그 호명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안 들어온다면 그 지금 불린 그 이름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순간 역사의 그 이름이 영원히 박제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그 얼굴이 다 공개가 되는데요. 이번 토요일은 반드시 윤석열 탄핵안 가결될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사악하고 악랄한 자들 다 나옵니다. 그런 개자식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국민의힘, 국민의 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김재섭 의원이 형 나 너무 괴로워. 지역구 국민들한테 욕 많이 먹어. 그러니까 야야야 나도 말이야 그때 끝까지 반한다 했는데 1년이면 국민들 다 잊어먹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알려졌을 때 야 김재섭이가 통화해가지고 그걸 깠나 보다 했더니 아니 이놈아가 집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그저께 김재섭 의원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요?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소속과도 다 찍어주더라. 너 봐라 내가 무소속 개번 2000 한번 봐라. 16년 2000면 계속 무소속과도 살아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저자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응? 전두환 사의도 했었죠. 네. 박근혜한테 누나라고 그러다 불렸던 이혼했죠. 자입니다. 저런 자가 지금 국회의원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같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응?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눈 이 상황인데 저런 얘기를 짓거리고 있어요. 그 박근혜는 순한 맛이었어요.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이 순한 맛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른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김종대 의원 말씀과 여러 가지 정황 보면 사실상 몇천 명 동원해서 국민 싸죽이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보면요. 근데 그게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본인이 그럴 지금 안기령 대변인이랑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칼과 싸운 거랑 본인이 같은 지역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청년 의원이 욕먹는다고 한 게 아니라 욕먹어서 자기가 두려운 게 아니라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을 총칼을 들이미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양심 갖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욕먹을 거 두려워서 하고 있어요. 지금요. 국민의 의원님들. 지금 이번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너무너무 잘 하신 게요.
역사의 기록을 박제를 딱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님이 너무 제가 그날 엄청 울었어요, 사실. 의원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 그거 뭐 시간 끌기 용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역사의 기록을 해놨기 때문이었고요. 현장에 있었을 때요. 저희 같이 외쳤어요. 현장에서. 의원 한 명 한 명. 좋아하지 않는 의원이지만 정말 너무 절실했거든요. 이거를요, 잊으시면 당신들 뺐지.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좀 제발 국민 편을 좀 쓰세요. 어떻게 헌법을 위반한 사람의 편을 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헌정이 불안하니까 지금 탄핵시키면 안 된다 그러는데 헌정이 뭡니까?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국가 체제를 하겠다는 건데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위에 있는 순간 그게 바로 국가의 리스크인 거예요. 지금 우리 주식 투자자 1,500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코스피 2.9% 빠졌고 코스닥 4.3% 빠졌고요. 외국인 투자자 1,000조가 나갔습니다. 1조 이상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요. 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상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경제는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한 요소거든요. 가장 불확실한 요소인 대통령이 있는 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뭐 비트코인까지 해서 전부 다 무너지고 경제 상황 매우 악화될 겁니다. 지금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다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눴습니다. 그런 자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국민의 대표입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친놈들 많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이런 글을 올립니다. 지금요, 우리 국민은 물론이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도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외국에서 보내온 글들이 많습니다. 오늘 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김종대 의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임경님, 앵커님 버지니아입니다. 계엄령이 내렸다고 할 때는 낮이라서 몰랐다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 와서 알았는데 탄핵할 때는 새벽이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부결이라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탄핵 열차에 올라타지 못해서요. 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김종대 의원님, 임세훈 대변인님 화이팅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고요. 또 조이사라님 호주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에 여행 가면 여행보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많은 한국 여행 취소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에 추락을 더합니다. 빨리 우리 국민들의 저력으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도록 우리 정어리 언님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글을 주셨고요. 오늘 외국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프리실라님, 미국 널스 프리실라님, 저 한국에 있을 때 욕 진짜 잘했는데 미국 살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놈들이 안 도와주네요. 국민들이요, 지금 뒤에 보이는 모습 토요일 날 집회 장면입니다. 100만이 넘는 인파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토요일 날 집회, 일요일 날 집회를 보면서 참 뭉클했습니다. 일요일 날은요, 이건 우리 정어리 PD, 임재선 PD가 현장에서 찍은 어제 사진입니다. 젊은 층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좀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진당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질서 정연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 100만이 넘는 인파가 새벽까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 앞에 대로를 한번 여러분들 그거 취재해서 보도한 언론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는데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 인파들이 다 쓰레기를 치우고 갔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제가 특집 방송을 했는데 최재형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 방송이 끝난 뒤에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고 그러셔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국회 앞에 나갔는데 한 군데서도 식사를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결국은 식사 대접을 못 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모든 건물에 이미 식사 재료가 다 바닥이 났고 또 그냥 패스트푸드점에는 줄이 너무 서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또 놀라운 게 커피점, 식당 거의 국민들이 무료로 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시민들이 와가지고 선결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커피 50잔 값입니다. 이거 밥 50그릇 값입니다. 미리 결제를 해놨어요. 누구지도 몰라요.
오늘 제가 50그릇 내고 갑니다. 50그릇 그냥 주세요. 그 모인 시민들이 무료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드시고 그렇게 하고 간 겁니다. 토요일 날 우리 정어리 PD들이 국회 앞에 나가서 핫팩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성숙한 민주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런데도 뭐 1년 있으면 다 잊어먹어? 에라이 나쁜 놈아. 그건 국민들을 능멸하는 짓입니다. 정말 모욕적이에요. 국민 모욕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알기를 이 국힘 이 사람들은 뭐 대다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개돼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건희가 국민 알기를 개돼지 알았던 것처럼 똑같이 국힘 의원들도 본인들 어디 가면 나 그래도 찍어줘. 그 뭐 티켓만 믿고 계시지 마세요. 대구에서도요 엄청난 많은 시민들 나오셔서 분노하셨습니다. 국민 개돼지를 좀 잘 알지 마세요. 당신들 뭐 언젠가 뽑아주면 뭐 제가 너무 좀 죄송합니다. 좀 말씀 흥분했는데 그 이번에 또 그 집회의 가장 특이한 점들은 아이돌 팬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응원봉을 들었는데 저도 사실 응원봉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응원봉인데 이런 걸 들고 와서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원하면서 이렇게 이게 아이돌 응원봉이거든요. 그래서 뉴진스 응원봉인데 그래서 그럼 같이 만나면 너도 왔어? 그러니까 아이돌 팬끼리 경쟁하듯이 많이 와요. 그 뉴진스 팬은 뭐 100명 왔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르세라핌 몇 명 안 왔네, 아이브 팬 몇 명 안 왔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경쟁하는 그걸 보았을 때 정말 새로운 시위 문화였고 집회 문화였고 또 우리가 노래들이 또 최근 노래들을 많이 틀어주면서 뭐 마치 콘서트장 같은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BBC TV도 한국의 시위가 마치 축제 같다 이런 그 보도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예, 완전한 축제, 확실한 축제는 윤석열이 끌어내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심판 받기 전에 국민의 심판, 법정의 심판 받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축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 정어리 TV 개국 1주년이라서 이번 주 토요일 저희가 그 축하하는 모임을 목포에서 갖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국이 워낙 엄중하고 그리고 또 이런 자리, 이런 시기에 모여가지고 축하하는 것 온당치 않다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 무기 연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셨던 분들 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축배를 듭시다. 윤석열 끌어내리고 그리고 다시 다 모여가지고 정말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축배를 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축제처럼 우리가 윤석열 탄핵 지금 하고 있는데 가수 백자님이 또 탄핵이 답이다 이런 노래를 또 만들어서 부르시더라고요. 탄핵이 답이다. 이게 답이다가요. 페리스 나비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것을 이렇게 딱 빗대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참 흥겨웠고 정말 국민들이 함께 탄핵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김종대 의원님, 임세현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